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양의 한 타이어 부품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무소재 특성상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 산단 위로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떠 있습니다. 공장 입구에선 거센 연기가 솟구치고 소방차는 연신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남 광양시의 한 타이어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회사분들한테 지금 밖에서 화재가 나는 것 같다 해서 1층이랑 2층 다 문을 닫고 불이 난 곳은 타이어 코드를 납품하는 업체로 고무 원료 500톤을 취급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모두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타이어 화재 특성상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가까운 진화 끝에 초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창고 주변의 부산물이 불에 계속 타면서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화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중장비를 투입해 적치된 고무 더미를 뒤집어 열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완전히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양에선 인화성 물질인 알루미늄 관련 화재가 9일간 이어지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광양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유해대기 측정 차량을 투입해 공기 중 오염 물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어제 저녁 7시 순천 중앙시장의 한 속옷 판매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혼자 있는 여주인을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광양에 있는 한 식품업체에 취업했다가 3주 만에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일면식 없는 시장 상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의 완전하고 신속한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조기 착공 및 공공철도 실현을 위한 순천시민행동은 오늘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철도가 통합되면 호남 지역에만 하루 15,000석 이상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만성적인 좌석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토부는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이 전남 동부권 컨텐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55년 만에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자리한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입주하는 건데요. 지역 공영방송사를 넘어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문화방송이 55년 만에 순천으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여수 MBC와 순천시는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워케이션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 이전으로 여수 MBC는 지역 공영방송사의 기능을 넘어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에 입주한 콘텐츠 기업과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국 MBC 네트워크를 활용해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콘텐츠 혁신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남 동부 권역에 더 좋은 뉴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가 옮겨갈 곳은 리모델링이 한창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자리한 국제습지센터.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이미 애니메이션 선도기업 로커스가 본사 이전을 확정 지은 곳입니다. 순천은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고 저희 목표는 결국엔 여기가 애니메이션과 그런 콘텐츠들의 성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순천시는 협약 후속 조치로 여수 MBC 이전과 관련한 행정 지원과 지역 콘텐츠 기업과의 가교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가 단순한 방송 기능을 넘어서서 콘텐츠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영 여건 악화와 사옥 노후화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사옥 이전의 결단을 내린 여수 MBC. 단순히 방송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콘텐츠의 결합으로 전남 동부권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순천 시대를 맞아 전남 동부 대표 방송사로서 동부권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도록 좋은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권력 감시란 언론의 소명을 다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처럼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는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방송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늘 목포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지역 공영방송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요. 이것들을 탐사 시사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다 좀. 이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재정의돼야 된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놔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방송의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부천 FC를 상대로 7년 만에 순천에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전남은 내일 오후 2시 순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리그 3위 부천 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31라운드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남은 현재 승점 46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위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드시 승리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내일 순천 홈 경기는 지난 2018년 9월 경남FC와 경기 이후 7년 만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광양시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2차 전지 기업 협의체는 지역 내 2차 전지 기업 13개사와
전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논의와 함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협의체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 임성에서 보성 간 철도 개통으로 부산에서 목포로 있는 남해안 철도가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산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목포에 처음으로 철도가 운영된 것은 1914년 서대전에서 목포역을 잇는 열차가 개통되면서입니다. 부산은 이보다 9년 앞선 1905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 운행되면서 한국 철도 역사가 시작됩니다. 목포역을 기준으로 보면 호남선과 경부선의 종착역이 철도로 연결된 것은 111년 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철도 구간으로 계산하면 더욱 의미가 커집니다. 경전선 시초인 삼랑진역에서 마산역까지 구간이 1905년 개통됩니다. 국토 서남단인 목포에서 동남단인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기네스북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목포 임성리에서 보성 구간만을 놓고 보면 23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2년 기본 설계가 완성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2007년부터 15년 2월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감사원 감사와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완성된 남해안 철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전철화가 되지 못한 보성에서 순천까지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구간 때문에 디젤 기관차가 운영되고 있어 전철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 오는 2030년까지 전철화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는 이제 보성에서 순천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계획 기간인 30년 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체 U자망 국가철도망 계획을 완성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철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부산 간 철도를 이용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평일 8회와 주말 10회인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목포와 부산은 물론 경남과 전남도가 관광 분야 등에서 탑승객을 늘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7년 9월 만료 예정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 절차에 돌입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표준조사, 시민 아동 의견 수렴,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주제로 제2회 그림 공모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과 국내 김산업 선도기업인 광천김이 500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일원에 첨단 김 가공 공장을 조성하고 수출 특화 농공단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연간 최대 200명의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산업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은 물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수직 계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출 전문 특화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 달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가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mm에서 5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승진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여수경찰서 소속 모 경위와 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근무 성적 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일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고흥 양식장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를 기리는 49제가 고흥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등은 최근 전기감전으로 사망한 베트남 태국 국적의 노동자에 대한 49제에서 추모 시 추모사 낭독을 진행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등도 촉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0일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정화시설의 수중 모터를 정비하던 중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은 어제 경북과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투개표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며 자수해서 광명 찾길 바란다고 분노했습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전에 대한 해킹 시도는 230건, 전력거래소에 대한 시도는 1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